네, 안녕하세요. 기준입니다. 오늘은 그 부동산 개발 사업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을 이제 디벨로퍼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사업 부지라는 것은 이제 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좋은 땅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수익이 그 수익성이 많게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금을 가져가는데, 이런 그 좋은 땅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싼 금액에 뭐 분양성도 좋고 주변 인프라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인허가 부분도 크게 뭐 이상이 없고, 뭐 금융도 잘 나오고, 뭐 누구나 다 생각하는 이렇게 좋은 땅들을 찾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좋은 땅들을 찾으려다 보니 이게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저기 이제 정보도 얻어야 되고, 예를 들면은 공공기관이라든가, 신탁사라든가, 금융권이라든가, 중개사라든가, 그 다음에 땅만 소개하는 또 브로커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토지 매입을 하는 게 혼자서 검토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자기만의 지식이 좀 아무리 있다고 그래도 내가 또 생각 못하는 법률적으로 이렇게 제재 당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계획 설계를 처음에 이렇게 좀 설계 쪽에 맡기는데 그 설계사가 또 놓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땅을 매입하는 데는 상당한 좀 노하우가 필요하는데, 이런 노하우가 이제 좀 대부분이 많지가 않죠. 좀 부족해요. 100%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 매각이라든가 중개 등에 관련된 종사자 중에는 일명 꾼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꾼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사모꾼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모꾼이라고. 그런 꾼들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꾼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꾼하고 잘못 엮이면 이 사업 자체가 그냥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꾼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을 할 텐데, 우선 대형 이제 부동산 개발회사 있죠. 메이저 큰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굵직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좀 조직력이 탄탄해요. 탄탄하고 정보력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맥들이 또 많죠. 좋은 직원들을 쓰고, 그만큼 또 들어가기도 어렵고 연봉도 세고, 그만큼 또 좋은 물건들, 좋은 땅들을 갖고 와서 좋은 또 개발을 하는 거죠. 대형 회사들이. 근데 이런 회사 외에 조직력이 열악한 좀 중소형 회사들이 있습니다. 개발업체들도 작은, 정말 이렇게 구멍가게만한 소형 시행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규모는 갖춰놨지만 조직력 자체가 좀 탄탄하지 않은 회사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개발업체나, 그러니까는 이런 개인들은 꾼들에게 좀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례로 같은 부지인데도 오늘 만약에 이제 A라는 꾼하고 B라는 꾼하고 C라는 꾼들한테 이제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오늘 A라는 부지가 들어왔어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B라는 꾼한테 또 부지가 왔는데 똑같은 A라는 부지인 거예요. A 부지인데 땅값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평당가가 여기가 5천만 원이었다. 근데 B라는 꾼한테 갖고 온 거는 5,500이나 6천만 원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A라는 부지가 여기 있는데 이 바로 길 건너편에 B라는 또 부지가 있거든요. 근데 땅값이 거의 20% 이상이 또 더 올라가 있고, 같은 거의 동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꾼들이 이제 땅을 갖고 올 때 토지에다가 별도로 본인들이 그런 이제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갖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캐치를 잘해야 돼요. 이런 걸 절대 혼자서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좀 노하우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왜냐면 땅값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몇백억, 큰 거는 진짜 천억 이상, 좋은 땅은 천억 이상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최소가 몇십억에서 몇백억짜리 땅인데 여기에 1, 20%만 붙더라도 금액이 엄청 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초기에 좀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 시 가장 중요한 그것은 뭐냐. 꾼들 조심해야 돼요, 꾼들. 꾼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좀 몇 번 당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손해도 좀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 우선은 그 유형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조심해야 될 유형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그 사람 팔아먹는 유형이 있어요. 예, 꾼들 중에.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유력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인들하고도 잘 안다. 뭐 어떤 변호사가 됐든 법무사가 됐든 뭐 회계사가 됐든 그런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뭐 TV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그 명함 자체만으로 좀 공신력이 있잖아요. 믿음이 가고.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다. 우리 형 동생하고 이런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상대방은 이 사람 꾼을 잘 몰라요. 잘 모르거나 얼굴 한번 본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제가 대통령을 알아요. 다 알잖아요, 국민들은. 근데 대통령은 정작 나를 몰라요. 네, 뭐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다, 형 동생 한다, 뭐 한다, 나 유명한 사람 누구 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예, 그래서 사람 팔아먹는 유형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꾼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모르는 게 없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주워드는 게 많아요. 예, 주워드는 정보라든가 뭐 이런 아주 짧은 지식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자기 지식처럼 막 표현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짧게 그 주워드린 지식 자체가 다 그나물이거든요. 이게 진짜 정보도 있고 가짜 정보도 있거든요. 예, 가짜 정보 같은 경우에 틀린 부분도 자기가 진짜처럼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하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손해도 봅니다. 그래서 이 진짜 전문가들은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겸손합니다. 절대 안 나세요. 왜냐면 이 부동산 분야가 워낙 방대하고 본인이 그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알고 있는 전공 외에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자,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정말 저도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뭐 20년 이상 이쪽 일을 하면서 나름 뭐 아파트라든가 상가, 오피스텔 이런 그 주거형이라든가 투자 상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지역주택조합도 제가 지금 영상을 하고 있지만 이쪽에서는 그래도 좀 남들 아는 만큼은 안다라고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뭐 재건축이라든가 뭐 재개발이라든가 뭐 가로정비 주택 사업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도시 뭐 개발 사업 이런 건 전 잘 몰라요. 예. 그런 쪽은 제가 실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저도 주워들은 건 있지만 절대 그 주워들은 걸 가지고 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그 잘못 얘기하면은 이거 뭐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주택 전문가라고 이런 것도 뭐 혹시 물어봤는데 걷다 대고 내가 들은 거를 어설프게 얘기했다가 이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 아는 전문가한테 붙여줘서 그 사람 의견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괜히 그 사람들은, 그 꾼들은 지가 모르니까 주워들은 거를, 이런 거를 자기가 모른다 그러면은 창피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되게 좀 이렇게 꿀리는 것 같고, 왜냐면 사기를 쳐야 되는데 못 치거든, 그렇게 되면은.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인 것처럼 너무 표현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짧은 지식은 결국은 다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은 이런 거는 일주일이면 다 들통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너무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은 전공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예, 학교다닐 때 전공이 뭐였냐고, 부동산 어느 쪽 전공이었냐고 한번 물어보시고, 실질적으로 뭐 어떤 현재 실무 업무에 대해서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가장 조심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자, 앞에서 한 말 다르고 뒤에서 한 말 다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근데 그 다음날 행동이 달라버려요. 예,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동업이라든가 같이 일을 하면 안 돼요. 예, 왜냐면 이 부동산업이라는 게 물론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첫째도 신뢰고 두 번째도 신뢰가 이게 받침이 돼야 되는데, 특히 이 부동산은 금융하고 같이 엮였기 때문에, 이 금융도 은행에서 돈 빌려러 가면은 그 개개인의 다 신용평가 보지 않습니까? 예, 똑같이 부동산도 이 말이 기본 신뢰거든. 이 말이. 예, 기본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이 삐뚤어지고 이게 행동하고 말이 다른 게 나중에 나타나면은 이제 거래 안 합니다.
예, 왜냐면 돈이 한두 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저도 한 몇 번 당했어요. 예, 당해가지고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나중에 내가 정말 느낀 건데, 아, 이거는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정말 좀 이게 조심해야 된다. 예, 가장 좀 조심해야 될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동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업무적으로 엮이면 나중에 좀 피곤하다. 이제 힘들다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하는 사람. 자, 이건 뭐냐면, 처음에는 그 본인이 거짓말 하는지 몰라요. 그 꾼이. 그러니까 저도 몰라. 만약에 내가 A라는 꾼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막 얘기하면은, 아, 예. 뭐 얘기하다가, 그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저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나한테 했던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 비중이 크든, 작든, 예를 들면은, 나한테 그 집이, 자기네 집이 작아라고 그랬거든. 근데 나중에 뭐 한두 달 있다 얘기하다가, 뭐 전셋집이라고 그런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뭐 돈이 필요한데, 뭐, 집에 좀 월세 내야 되는데, 월세가 좀, 아니, 나는 분명히 자가로 들었는데, 갑자기 뭐, 전월세로 집이 바뀌어버린다든가. 네. 그러니까는 이게 뭐 대세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장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몰라요.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지내보면 알게 됩니다. 한 달이면 딱 나와요. 나오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하도 이 본인이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나중에 몰라요. 그게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을 지켜보고 한두 달 정도 지켜보면은 바로 좀 나오기 때문에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하고도 좀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게 그 습관처럼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네, 왜냐면 이 부동산업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뭐죠? 이 부분이 뭐 법률적으로 맞는 거냐, 아니면은 이제 뭐 어디 좀 애매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자기가 다 확인했다라든가, 아니면 어디서 뭐 주워들은 얘기를 자기가 확인한 것처럼, 뭐 이렇게 자기가 마침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장 살을 붙여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딱 확인하고 했더니 아닌 거예요. 그러면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이라든가 어떤 물건을 보기 위해서 그만큼 그날 시간을 내고 교통비 차비 벌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다 그 물건을 보고 그날 시간을 벌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본인이 실수를 하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안 해요. 자기가 잘못한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남의 핑계 댑니다. 이게 나 이렇게 됐는데 뭐 옆 사람이 이래서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사람들. 미안하지 않고 계속 핑계대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거래하시면 안 돼요. 그 소시오패스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저도 몇 번 지금 경험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 중요하게 여기 이렇게 조심해야 될 꾼들의 유형이, 제가 직접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경험을 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다 인간관계를 정리를 하고 지금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꾼들은, 정말 좀 조심을 하시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 개발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은 뭐 지금 개발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든 이 부동산 개발 쪽에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이든 분명히 개발을 하려면 땅을 사야 되거든요. 그럼 땅을 사려고 하다 보면 이런 유형들의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좀 인지하시고 이 꾼들을 좀 대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또 기재는 안 했지만 너무 기본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뭐 땅이 다 넘어왔다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대출을 받았다 그러는데, 땅이라는 거는 보통 뭐 담보대출 받고 뭐 진행을 하면은, 보통 신탁으로 다 해가지고 담보신탁을 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다 하진 않아요. 대부분 90% 이상이 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거 갖다가 신탁이 어디냐 그래도 모르고, 아직 안 했다 그런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다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업무 흐름이라는 게 순서대로 이 프로세스가 가는데 1에서 2가 가야 되는데 나한테 이 꾼들이 3에서 5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2가 단계가 안 왔는데도 이게 되게 어설픈 거거든. 이런 꾼들이 많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2를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가갖고 아차하고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고 그나마 하면 좋은데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가 또 이 5번 같은 경우죠. 3번을 계속 우기는 건 나한테. 2번은 뭐 다 됐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내 입장에서는 1이 처리를 할 때 1의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되면 2가 못 가는 구도인데 이걸 가지고 우기고 3번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신문했던 사람은 다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없고 그냥 단순히 땅만 팔아먹으려고 오시는 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 지식이 없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요게 마지막 조심해야 될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좀 있어야 좀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예, 좀 잘못된 이 업무 흐름상에서 잘못된 걸 내가 직접 찝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요 5가지 정도의 사람만 좀 조심하면 된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높은 그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업종인 건 맞아요. 정말. 근데 이게 실패할 때는 정말 이 손실이 큽니다. 그냥 거의 인생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또 성공 확률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맥들과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경력자들을 뽑아서 이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다 검토해가면서 좀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우선은 개발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패는 뭐냐면 어떤 토지, 어떤 좋은 토지를 매입하는 가는 거에 대해서 그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달려있다. 땅이 좋으면요, 은행에서 서로 돈 빌려주겠다 그럽니다. 서로 돈 빌려주겠다 그래요. 왜냐면, 뭐, 지하철역 가까이 붙어 있고, 학교 근처에 있고, 마트 옆에 있고, 응? 그 다음에 뭐, 주변 집값 대비해갖고, 뭐, 금액 자체를 분양할 때 뭐, 아파트 금액이 뭐, 옆에가 1,000만원인데, 나 이거 1,200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 이 사업 가자고 그러죠. 근데, 그런 땅들이 쉽지도 않고, 그 다음에 땅을 매입을 할 때 또 지주들 간에 또 속색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좋은 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매입하는 가가 좀 가장 중요하고, 이런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자에 얘기한 그 말씀드린 조심해야 할 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꾼들에 대해서 선별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하고 뭐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기본 이게 딱 스킬이 있겠지만은 이제 막 도전하시려는 분들, 이제 막 나는 땅만 갖고 있어. 근데 개발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래가지고 뭐 누구한테 PM을 맡겨서 해달란다든가, 뭐 어떤 업체한테 맡겨서 해달란다든가, 이런 분들이 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예, 그래서 이런 꾼들 잘못 만나면은 뭐 진짜 막대한 또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좀 숙지를 하시고 나서 좀 대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부동산 개발은 각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이 부동산 개발이라는 거는 이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뭐 기계로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땅을, 어떤 땅을 살까에 대해서 계획 설계하고 나서 그 설계사의 아이디어와 디벨로퍼의 아이디어와 뭐 상품을 개발하시는 분들의 뭐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갖다가 어떤 상품을 공급을 할지, 평면을 어떻게 낼지, 몇 평으로 이 주변에 뭐 또 마케팅 대행사들이 뭐 조사해가지고 주변 시세 대비해서 어떤 평수, 어떻게 금액을 낼지 다 사람들이 머리에 나와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사기 때문에 절대 뭐 본인이 혼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래서 대기업들이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 대기업들이 뭐 좋은 인력 쓰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너무 학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이렇게 학력이 높고 좋은 인력 쓰고 좋은 그만큼 월급을 주고 쓰는 게 그런 직원들이 사실 정말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은 머리가 달라요. 제가 봐도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이 생각하는 거라든가 머리 돌아가는 거 회전이 다르더라고. 내가 생각을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부동산 개발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피해야 할 꾼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꾼들하고 잘못 만나면 초반에 시작도 하기 전에 뭐 계약금 날린다든가 뭐 그다음에 나중에 그 뭐 분양을 시작하더라도 좀 여러 가지 뭐 소송에 엮여가지고 사업 자체에 손실이 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동산 개발 사업 시에 가장 중요한 꾼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